오빠, 라면 먹고 갈래? 손흥민의 국가대표 경기를 그녀의 집에서 보게 되었다. 오늘 경기 볼 거야? 효주의 그 말은 준영의 퇴근길, 성수동 수제화 거리의 바람소리와 함께 마음에 봄을 불어넣고 있었다. 다소 쌀쌀한 3월 말의 저녁, 봄이 오는 척하다가 다시 움츠러든 공기가 거리의 골목마다 냉기를 흩뿌리고 있었다. 준영은 두툼한 앞치마를 벗어 작업대 한쪽 귀퉁이에 걸어두고 손끝에 남은 가죽 냄새를 핸드크림으로 눌러 감췄다. 휴대폰을 귀에 붙인 채 작은 웃음을 삼켰다. 효주의 목소리는 바람과는 달리 따뜻했고 그래서 더 오래 들리고 싶어졌다. 응, 보긴 보려고. 근데 혼자 보면 좀 재미없을 것 같긴 해. 그 말에 효주는 웃음을 삼키듯 말했다. 그럼 우리 집에서 라면 먹으면서 같이 볼까? 바람이 잠깐 멈춘 듯 했다. 골목 끝 전신주에 걸린 현수막이 더는 펄럭이지 않았다. 준영은 한 발 멈춰 섰고 불 켜진 수제화 공방의 쇼윈도 너머로 불 꺼진 가게 안을 바라봤다. 그 속엔 오늘 아침부터 작업하던 커다란 수제화 라스트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어떤 말보다 그 초대가 마음속으로 먼저 들어왔다. 진짜 나 가도 돼? 왜 안 되나? 아니 너무 좋아서. 그는 말했다가 말꼬리를 흐렸다. 아직 추운 공기 속에서 발끝이 저릿했지만 손등은 조금씩 더워졌다. 효주는 별다른 대답 없이 웃기만 했다. 그 웃음이 저 멀리 관악산 아래에서 불어온 바람에 실려왔다. 성수의 골목은 그제야 조금 봄을 품었다. 전화를 끊은 뒤 준영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오거리 모퉁이의 편의점 간판 불빛은 생각보다 환했고 그 아래를 지나칠 때마다 사람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어디를 들러 뭘 가져가는 게 좋을까? 편의점에서 맥주 2캔? 아니면 근처 와인샵에서 와인 한 병? 그는 문득 예전에 효주가 좋아한다고 말했던 레드 와인이 떠올랐다. 산뜻한 산미가 좋은 와인이라고 말하며 환하게 웃던 모습. 그게 아직도 선명했다. 그래, 라면이든 뭐든 함께 먹는 김에 와인 한 병쯤은 나쁘지 않겠지. 먼저 그는 가까운 와인숍에 들렀다. 매장 안은 따뜻했고 나무 선반 위에 빼곡히 진열된 병들 사이로 와인 특유의 풍미가 은은하게 퍼졌다. 점원에게 간단히 추천을 부탁한 후 가볍고 부드러운 탄닌을 가진 프랑스산 레드 와인을 하나 골랐다. 라벨에 적힌 작고 고운 필기체가 왠지 효주와 어울렸다. 와인을 종이 가방에 담고 나서야 그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효주는 작가다. 단순한 음료나 음식보다 무언가 오래 곁에 둘 수 있는 것이 어울릴 것 같았다. 떠오른 건 화분이었다. 예전 효주가 책상에 라벤더 화분을 두고 글을 쓴다고 했던 말이 스쳐갔다. 준영은 거리를 한 블록 돌아 작고 조용한 플라워숍에 들어갔다. 문을 여니 미세한 흙내음과 함께 봄초의 향이 퍼졌다. 꽃잎에 맺힌 물방울들이 햇살 없이도 반짝거렸다. 점원이 도와드릴까요? 라고 묻는 소리에 그는 잠시 망설였다가 말했다. 화분 하나 찾고 있어요. 향이 은은한 걸로. 결국 고른 건 작은 도자기 화분에 심어진 라벤더였다. 따뜻한 회색빛의 화분에 연보라빛 새싹들이 뻗어 있었고 흙은 아직 축축했다. 준영은 그것을 양손으로 조심스럽게 들고 포장지를 고를 때 무채색보다는 봄처럼 연한 크림색이 어울릴 것 같아 그걸 골랐다. 선물용이세요? 점원의 질문에 준영은 잠시 눈을 피하고 웃었다. 네. 오늘 같이 축구 볼 사람한테요. 밖으로 나오니 해는 이미 져 있었고 가로등 불빛 아래 가로수가 부드러운 그림자를 늘어뜨리고 있었다. 라벤더 화분은 종이 포장에 감싸 안겨 조심스레 흔들렸다. 손에 든 또 다른 손가방엔 와인이 들어있었다. 공방에서 묻어난 약간의 가죽 냄새와 라벤더의 향, 와인 봉투에서 퍼지는 은근한 과실향이 미묘하게 섞였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냥 축구 같이 보는 거야. 그냥 라면 먹으면서. 하지만 발걸음은 조금 더 조심스럽고 심장은 아주 작게 빨리 뛰고 있었다. 3월의 성수는 그렇게 완연한 봄이 되기 직전의 냉기 속에서 둘 사이의 온기를 준비하고 있었다. 현관문 앞에 서 있는 준영의 손엔 아직 와인과 화분이 들려 있었다. 그는 초인종을 누르기 직전 손등으로 머리카락을 한번 쓸어 넘기고 무언가를 준비하는 듯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조명의 결이 따뜻했다. 뿌연 가로등 불빛과는 다른 색이었다. 마치 안쪽에서 계절이 하나 더 앞서간 것처럼 거기엔 벌써 봄이 머물고 있는 듯했다. 딩동.
문이 열렸다. 문틈 사이로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왔어. 빨리 들어와. 박추웠지? 효주의 집은 조용한 골목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 2층에 있었다. 낡은 계단을 오르며 마주한 2층의 작은 현관. 벗어놓은 신발 옆에 놓인 책 한 권, 발수건 위에 가지런히 놓인 슬리퍼. 소박한 물건들이 효주가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았다. 준영은 신발을 벗고 슬리퍼를 신으며 인사를 건넸다. 응. 생각보다 바람이 세더라. 그래도 너 얼굴은 따뜻해 보여. 효주가 그렇게 말하며 웃자 준영은 조금 당황한 듯 웃었다. 손에 들린 선물 봉투를 조심스레 건넸다. 이거 내가 좋아한다던 와인이랑 예전에 네가 얘기했던 라벤더. 화분으로 키우기 좋다고 해서. 효주는 봉투와 화분을 받아들고 눈에 띄게 기뻐했다. 헉, 와인까지? 와, 이거 완전 오늘이 특별한 날 같잖아. 그녀의 손끝에서 가볍게 흔들리는 라벤더 잎사귀가 조명 아래서 부드럽게 떨렸다. 효주는 라벤더를 식탁 한가운데 놓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딱이야. 이거 지금 우리 분위기랑. 집안은 말 그대로 효주 같았다. 탁자 위엔 펼쳐진 원고와 붉은 펜, 고양이 그림이 그려진 찻잔, 말린 꽃잎이 담긴 유리병이 흐릿한 유리창 아래에 놓여 있었다. 벽엔 노란색 마스킹 테이프로 붙인 사진들이 빼곡했고 커튼은 흐린 미색이었다. 준영은 이 조용하고 단정한 공간이 마치 오래된 문장 하나처럼 느껴졌다. 우리 라면 끓일까? 효주의 말에 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 나섰다. 작은 부엌, 두 사람이 나란히 서기에도 비좁았지만 그 좁은 공간 안에서 묘하게 거리감이 사라졌다. 냄비에 물을 올리고 젓가락을 꺼내며 마늘을 한쪽 다지며 오가는 대화는 처음엔 음식 이야기로 시작되었다. 나는 라면은 계란 풀어야 진짜 라면 같거든. 아니지, 원조는 그냥 면발과 스프만으로도 완벽해. 넌 근데 라면 끓일 때도 왠지 정성스러울 것 같아. 효주가 그렇게 말하며 살짝 웃었다. 준영은 손을 닦으며 잠시 창밖을 바라봤다. 창밖에선 겨울을 이겨내고 봄을 향해 조금씩 기지개를 피려는 나뭇가지들이 조명을 받아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글 쓰는 건 어때? 요즘. 효주는 물을 넘긴 냄비에 손을 얹으며 고개를 살짝 저었다. 단어들이 말을 안 들어. 그냥 느낌으로 알겠는데 왠지 글로 안 나와. 그래도 내 말은 내가 들었을 땐 늘 예뻤는데. 그 말에 효주는 순간 눈을 들어 준영을 바라봤다. 그리고 이내 다시 라면 봉지를 뜯으며 말했다. 그렇게 말하면 내가 쓰던 문장도 다시 보게 돼. 고마워. 물이 끓기 시작하며 부엌 안엔 김이 피어올랐다. 좁은 공간에 따뜻한 증기가 번지고 그 속에서 두 사람의 눈빛은 자주 부딪혔다. 서로 외면하지 않았고 웃음이 가끔 삐져나왔고 말없이 면을 저으며 지나가는 몇 초가 길게 느껴졌다. 준영은 속으로 말했다. 이 집이, 이 부엌이, 이 라면 끓이는 순간이 이상하게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아니, 이미 남아버렸다고. 전반전이 시작되기 직전 두 사람은 간단히 끓여 먹은 라면 그릇을 정리했다. 효주는 식탁 위에 포개어진 그릇들을 조심스럽게 싱크대에 옮겨 놓았고 준영은 라벤더 화분을 조심스럽게 테이블 중앙으로 다시 옮겼다. 식기 소리가 작게 울리고 그 위로 TV에서는 중계석 해설진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었다. 이따 치즈랑 견과류도 꺼낼까? 효주가 조용히 물었다. 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딱이네. 와인도 열었으니까. 효주는 작은 나무 트레이에 숙성된 치즈 몇 조각과 마른 무화과, 아몬드와 호두를 담아왔다. 방 안의 조명이 천천히 낮아지고 있었다. 창밖에서 퍼져 들어오는 노란 가로등 불빛이 커튼 틈 사이로 흐릿하게 번졌고 부엌에서 끓이던 라면 냄새는 이제 거의 사라져 대신 와인의 부드러운 향과 라벤더 화분에서 풍기는 은은한 초록 냄새가 공간을 감쌌다. 효주는 조심스레 조명을 스탠드 하나만 남기고 껐고 화면을 중심으로 어둑하게 만들어진 거실은 마치 작은 영화관 같았다. TV 화면에는 생중계 자막이 떴고 수원 월드컵 경기장이 팬들로 빼곡한 모습이 잡혔다. 관중석의 빨간 응원복들, 흔들리는 태극기, 그리고 누군가가 들고 있는 손흥민 이름이 적힌 플래카드. 효주는 그런 화면 하나하나를 바라보며 익숙한 듯 낯선 긴장감을 느꼈다. 그녀는 와인잔을 조심스레 테이블에 내려놓고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준영은 먼저 소파 한쪽에 앉았고 효주는 그의 바로 옆에 앉았다. 쿠션이 살짝 눌리고 서로의 무릎이 가까워졌다. 라벤더 향이 와인의 향기 위로 조용히 피어올랐다.
거실은 따뜻했고 창문은 닫혀 있었지만 바깥 공기가 들리는 듯한 정적이 이어졌다. TV에서는 양팀의 선수들이 한 줄로 입장하는 장면이 시작되고 있었다. 손흥민이 화면에 잡혔다. 초점은 그의 눈빛을 따라 움직였다. 밝은 조명 아래에서 그의 얼굴은 의외로 고요해 보였고 입꼬리는 살짝 올라가 있었지만 웃고 있다기보다는 스스로를 다잡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표주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이 사람은 왜 저렇게 진지할까? 웃고 있는데 마치 웃음 안에 1000개의 결심이 들어있는 것 같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화면을 응시했다. 입술을 살짝 깨물고 있던 걸 스스로도 눈치채지 못한 채 준영은 옆에서 손흥민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고 있었다. 화면에 그의 뒷모습이 잡히고 등번호 7번과 이름이 선명하게 비치자 그는 작게 숨을 들이켰다. 저 눈빛은 진짜 선수만 낼 수 있는 거야.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생각보다 말이 조금 더 크게 새어나왔다. 표주는 옆에서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다. 조용히 아주 잠깐. TV에서는 애국가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양팀 선수들이 줄지어 서 있고 태극기가 천천히 휘날리고 있었다. 스피커에서는 웅장한 합창이 흐르고 화면 아래로 자막이 따라 붙었다. 표주는 그 음악을 들으며 손등을 무릎 위에 올렸다. 마치 자신도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처럼. 준영은 그 순간 효주가 눈을 감았다가 뜨는 걸 봤다. 그 짧은 틈 사이에 뭔가가 지나간 것 같았다. 떨림이라거나 망설임이라거나. 그는 말없이 다시 화면을 보며 말했다. 이 경기 되게 중요해. 오늘 못 이기면 본선 확정 못해. 표주는 시선을 거두지 않고 대답했다. 그런데도 저렇게 웃을 수 있다니 신기하다. 손흥민 참 강한 사람 같아. 잠시 둘 사이엔 그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았다. 화면에 비치는 손흥민의 모습, 관중의 환호, 붉은 물결이 흔들리는 경기장의 전체 풍경이 두 사람 사이에 하나의 무언의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서로 다른 사람이지만 지금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시간. 소파 위 두 사람의 그림자가 겹쳐졌다. 경기장이 화면에 다시 잡혔고 마침내 휘슬이 울렸다. 전반전 시작. 처음 5분은 조심스러웠다. 양팀 모두 긴장을 늦추지 않은 채 움직임을 최소화하며 서로를 탐색했다. 그 속에서 손흥민은 빠르게 측면을 내달리다 중앙으로 좁혀 들어가는 움직임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 표주는 그 장면을 따라가다 문득 말했다. 왜 자꾸 안쪽으로 파고들지? 원래 포지션은 측면 아니었어. 준영은 입가에 와인을 머금은 채 작게 웃었다. 그게 손흥민 스타일이야. 4-2-3-1 포메이션에서 윙이지만 공격 전개 땐 중앙으로 들어가면서 공간을 만들지. 상대 수비가 따라 들어오면 그 틈으로 침투하거나 반대쪽에서 이강인 같은 선수가 패스 찔러주기 좋고. 표주는 그런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와인잔을 들고 살짝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정말 좋아하는 걸 이야기할 땐 눈빛이 다르네. 준영은 말없이 웃었다. 그런 말이 낯간지럽기도 했지만 싫지 않았다. 오히려 그 순간 경기보다 더 또렷하게 그녀의 눈빛이 다가왔다. 그러다 화면이 급격히 전환되며 한국의 코너킥 장면이 잡혔다. 이건 기회다. 중계진의 목소리와 함께 공이 날아들었다. 그리고 툭 짧은 터치, 이어진 슈팅, 그리고 골망이 흔들렸다. 준영이 벌떡 일어났다. 들어갔다. 골이야. 그 소리에 효주도 놀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준영이 허공에 손을 번쩍 들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고 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마치 어릴 적 생일날 선물을 받은 아이처럼 기뻐하는 그 모습은 익숙하지 않아서 더 귀여웠다. 야, 너 진짜 그렇게까지 좋아? 그럼. 이 한 골이 얼마나 중요한데. 두 사람은 다시 자리에 앉았고 준영은 치즈 하나를 효주에게 건넸다. 기념으로 한 입 해. 축하 건배는 없고. 있지. 물론. 준영이 와인잔을 들자 효주도 따라 들었다. 잔이 가볍게 부딪혔다. 와인잔에 반사된 TV 화면 속 손흥민의 모습이 일렁였다. 전반 20분이 지나면서 경기는 점점 격해졌다. 요르단의 압박은 예상보다 거셌고 한 차례 한국 수비가 흔들리며 슈팅이 골대를 맞고 튕겨나왔다. 효주는 무의식 중에 와인잔을 더 세게 쥐었고 준영도 얼굴을 굳힌 채 화면을 응시했다. 위험했네. 효주가 작게 말했다. 지금 미드필드 라인이 좀 밀렸어. 손흥민이 조금 더 뒤로 내려오다가 순간적으로 역습에 참여해야 할 타이밍인데 근데 저 잔디 상태 봐.
공 튀는 게 고르지 못하잖아. 표주도 그제야 화면을 자세히 보았다. 골대 앞 잔디는 패이고 울퉁불퉁했다. 국대 경기하는데 저런 잔디에서 뛰는 건 좀 심하네. 그러니까 BBC에서는 손흥민을 동아시아의 레전드라고까지 했는데 우리나라에선 여전히 잔디나 비난 얘기밖에 안 나와. 우리는 너무 빨리 잊는 것 같다. 예전 경기에서 잘했어도 하루 만에 다 사라지지. 준영은 효주의 말에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맞아. 기대가 큰 것도 좋지만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뀔 때 너무 날카로워져. 그게 선수들한테 제일 무서운 거거든. 둘은 조용히 화면을 바라보았다. 손흥민은 어느새 다시 터치라인 근처로 나와 있었다. 스로인을 기다리며 숨을 고르는 그 모습은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다. 그래도 저 사람 흔들리지 않네. 표주가 조용히 말했다. 준영은 그녀의 말에 살짝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해. 화면이 다시 공을 따라 움직이고 사람들의 환호성은 높아졌다. 그러나 그 소리와는 별개로 소파 위 두 사람의 호흡은 점점 더 가깝고 고요해졌다. 준영이 건넨 아몬드를 효주가 조심스럽게 받아먹었고 그 사이 손이 스쳤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마음은 술렁이고 있었다. 이제 경기의 흐름보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의 호흡과 말투가 더 생생하게 느껴지는 시간이었다. 골망이 다시 흔들렸다. 이번엔 반대편이었다. 요르단의 동점골. 후반 30분. 텔레비전 화면에 골을 넣은 선수의 이름이 뜨고 관중석에선 절반의 환호와 절반의 탄식이 뒤섞인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리고 거실 안은 조용했다. 아주 조용했다. 표주는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을 무릎 위에 놓고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준영도 마찬가지였다. 잔디 위에 주저앉은 골키퍼, 무표정한 얼굴로 걷고 있는 손흥민의 뒷모습. 조명이 머리 위에서 반사되어 이마와 눈꺼풀 위로 얇은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준영은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아까부터 불안하더라. 표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흥민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을 때 그가 이를 악무는 장면에서야 겨우 입을 열었다. 나는 가끔 이기지 않아도 되는 경기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 준영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말의 의미를 곱씹으며 이마에 손을 얹었다. 그런데도 뛰는 거잖아. 그게 더 멋있지. 표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을 화면에서 떼지 않았다. 경기는 여전히 흘러가고 있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시선은 점점 느리게 그리고 깊게 머물렀다. 경기의 속도와 감정의 속도는 어긋나 있었다. 소파 위에 놓인 담요를 준영이 조심스럽게 펼쳤다. 무릎에 걸치고 옆에 앉은 효주 쪽으로 살짝 끌어당겼다. 그녀는 놀라지 않고 조용히 담요 끝을 손끝으로 잡았다. 그 순간 작은 체온이 느껴졌다. 담요 아래에서 살짝 맞닿은 팔꿈치의 온도, 그것이 말보다 더 깊은 위로처럼 느껴졌다. TV 화면에선 요르단이 여전히 치열하게 몰아붙이고 있었지만 경기의 템포는 점점 루즈해졌다. 수원 월드컵 경기장의 열기는 유지되고 있었지만 준영과 효주의 대화는 경기와는 다른 리듬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넌 언제부터 축구 좋아했어? 효주의 질문이었다. 그녀의 음성은 낮았고 약간은 먼 이야기를 꺼내듯 천천히 흘렀다. 준영은 잠시 생각하다가 담요 아래에서 손을 살짝 쥐었다. 어릴 때 아빠랑 같이 대표팀 경기 보던 거 기억나. 딱히 축구를 배운 적은 없는데 그때만큼은 아빠가 평소보다 말이 많아지더라고. 2002년 때는 정말 전설 같았지. 효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때 난 엄청 어렸는데 골 들어가면 동네가 들썩거렸던 기억은 나. 손흥민은 그때보다 나중에 알았어. 고등학생쯤이었나 TV 광고에서 처음 봤거든. 광고? 응. 그때도 지금처럼 잘생겼더라. 근데 멋있다는 느낌보다 이상하게 진중하면서 따뜻한 느낌이 있었어. 그냥 모델이 아니라 저 사람은 진짜 현장에서 뛰는 사람이구나 싶었어. 준영은 살짝 웃었다. 진지한 멋, 그게 손흥민이지. 둘은 잠시 말이 없었다. TV에선 해설자의 목소리와 경기장 소음이 흐르고 있었지만 둘 사이엔 담요 아래의 조용한 체온과 방 안의 은은한 공기, 그리고 라벤더 향이 이어지고 있었다. 효주가 다시 말을 꺼냈다. 나는 어릴 땐 혼자 있는 걸 좋아했는데 이상하게 축구는 혼자 보면 재미없더라. 그래서 더 의미 있었던 것 같아. 아빠는 없었고 엄마는 축구에 관심 없었거든.
근데 경기 중계 보는 친구들 틈에 같이 앉아있을 때 내가 사람들과 함께 라는 느낌이 들었어. 나도. 준영이 말했다. 운동장에서 축구하는 애들 사이에 들어가지 못해도 TV 앞에 앉아있는 건 언제든 가능했으니까. 요르단의 역습 장면에서 손흥민이 공을 가로채고 역주행하듯 달리기 시작했다. 경기 막판 체력이 고갈될 시간인데도 그의 움직임은 줄어들지 않았다. 표주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오늘 손흥민이 골을 넣지 못해도 뭔가 남을 것 같아. 준영은 그녀를 바라봤다. 나도. 손흥민의 경기는 그냥 숫자 말고 뭔가 다른 걸 보여주는 것 같아. TV 화면에선 경기가 종료되기 직전의 모습이 담겼고 양팀 모두 조금씩 속도를 늦추고 있었다. 관중석의 태극기들은 여전히 펄럭이고 있었지만 응원가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다. 해설자의 목소리도 조금 더 담담해졌다. 그리고 준영과 효주는 더 말하지 않았다. 더 말할 필요가 없다는 듯 소파에 나란히 앉아 서로의 숨소리와 눈빛으로 아주 조용히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었다. 경기가 끝났다는 사실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두 사람에게 스며들었다. 수원 월드컵 경기장의 조명이 화면 속에서 하나둘 꺼지고 선수들은 몸을 늘어뜨린 채 퇴장했다. 손흥민은 마지막까지 그라운드에 남아있었다.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을 옷자락으로 닦으며 관중석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이 오래 화면을 채우다가 서서히 멀어졌고 이내 중계 화면은 광고로 전환되었다. 준영은 리모컨에 손을 올렸지만 TV를 끄지 않았다. 그저 화면이 어두워지는 걸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효주는 담요를 어깨까지 끌어올리고 조용히 무릎을 끌어안았다. 말은 없었지만 둘 다 같은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다. 무승부라는 결과보다도 이 모든 흐름 속에서 남겨진 감정과 의미들이 더 크게 다가왔다. 이겼으면 좋았겠지만 준영이 작게 말했다. 효주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로 대답했다. 그래도 기억에 남을 경기였어. 침묵이 다시 길어졌다. 그러나 이번엔 어색하지 않았다. 조용히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그들은 와인잔을 다시 손에 들었다. 효주가 일어나 잔을 채우고 돌아와 준영에게 건넸다. 준영은 잔을 받으며 그녀의 손을 살짝 스쳤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체온이 조심스레 머물렀다. 와인 좀 더 마실래? 응. 오늘 같은 밤엔 마셔야 할 것 같아. 잔이 다시 부딪혔다. 이번엔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다. 방 안은 너무 조용했고 그 조용함 속에서 잔의 유리끼리 스치는 미세한 떨림이 오히려 더 선명하게 느껴졌다. 준영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라벤더 화분을 바라봤다. 거기엔 여전히 작고 연한 보랏빛 잎이 고요하게 앉아 있었다. 그 옆에 앉은 효주도 조용히 와인을 마시며 눈을 감았다. 넌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 같다. 그 말은 갑작스러웠다. 그러나 공기 속에 오래 준비되어 있던 말처럼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준영은 웃었다. 그렇게 보이나? 응. 네가 좋아하는 거, 사람,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보여. 준영은 와인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다. 넌 내 앞에서 말이 더 예뻐지는 것 같아. 효주는 그의 말을 듣고 가볍게 웃었다. 그 웃음은 조용한 음악처럼 가라앉았고 둘 사이의 거리도 더 이상 계산될 수 없는 무언가로 바뀌었다. 무릎이 닿고 담요가 자연스럽게 어깨를 덮었다. TV 화면에는 여전히 경기장 모습이 남아있었지만 해설자의 목소리는 사라지고 있었다. 이젠 정말 끝이었다. 그런데도 그 끝은 새로운 무언가로 이어지는 시작처럼 느껴졌다. 준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런 밤은 처음이야. 나도. 효주의 목소리는 낮았고 무언가를 말하지 않으면서도 다 말해버리는 듯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긴 정적, 그러나 정적 속에 감정이 고였다. 준영은 천천히 다가갔고 효주는 눈을 감았다. 입술이 닿은 순간 모든 소리가 멈춘 듯했다. 그것은 크고 화려한 키스가 아니었다. 오히려 조용했고 천천히 다가온 감정이 조심스럽게 겹쳐지는 순간이었다. 입술이 떨어진 뒤에도 말은 없었다. 그저 천천히 이마를 맞댄 채 서로의 호흡을 느끼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담요 아래에 가려진 손이 포개졌고 손끝에서 손목을 타고 올라가는 체온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진 경기는 이미 끝났지만 그 여운은 두 사람의 마음속에서 막 시작된 듯 무겁고 단단했다. 효주가 아주 작게 속삭였다. 방금 우리 뭐였을까? 준영은 살짝 웃었다. 그냥 지금이 좋았던 거 아닐까? 담요 안에서 손가락이 살짝 엇갈렸고
그 부드러운 접촉은 어떤 대답보다 확실했다. 창밖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간혹 유리에 부딪히는 빗방울이 소리를 냈다. 그런 소리조차 말보다 더 진실하게 느껴지는 밤이었다. 시계 바늘이 몇 번 움직이고 와인은 조금 남았다. 효주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주방으로 향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땐 찻잔 2개와 꿀을 1스푼 들고 있었다. 이 시간에 차? 준영이 물었다. 응. 이 차는 밤에 마시기에 적당해. 따뜻한 허브차가 찻잔 안에서 잔잔히 흔들렸다. 라벤더 향과 꿀향이 어우러져 와인의 마지막 여운 위에 부드럽게 얹혔다. 두 사람은 찻잔을 손에 들고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조명이 낮게 깔려있는 그 공간은 더 이상 단순한 공간이 아니었다. 무언가를 공유한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조용하고 깊은 분위기였다. 준영이 말을 꺼냈다. 내 공간은 참 따뜻하다. 사람을 오래 머물게 해. 효주는 조용히 웃었다. 사실 이 소파에 누군가 앉아있는 걸 상상한 적 없어. 근데 지금은 이상하게 익숙해. 그 말은 유난히 오래 남았다. 준영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소파 아래 담요가 내려와 서로의 발끝이 살짝 닿았다. 그 다음조차 말없이 오래 이어졌다. 지금 말 걸면 깨질까봐 가만히 있고 싶다. 그 말에 효주는 조용히 시선을 내렸다가 다시 준영을 바라보았다. 눈빛은 흐리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분명하고 따뜻했다. 커튼 틈 사이로 들어오던 빛도 어느새 사라졌다. 시간은 늦었고 둘 사이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다. 그러나 말이 줄어들수록 마음은 더 가까워졌다. 효주가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스탠드 조명을 껐다. 방 안은 어둠에 잠겼고 오직 창밖의 빗소리와 서로의 숨소리만이 남았다. 그녀는 다시 돌아와 준영 옆에 앉았고 담요를 조심스럽게 함께 덮었다. 밖에 비 냄새 좋다. 준영은 와인잔에 남은 마지막 한 모금을 마시며 말했다. 그 냄새 기억날 것 같아. 오늘 밤 전체를. 그 말은 멀리에서 돌아와 막자리에 눕는 사람처럼 조용히 그러나 안도감으로 다가왔다. 효주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다. 오늘은 조금 더 있어줄래? 준영은 눈을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방금 있었던 키스보다 더 부드러운 미소로 응. 그 이후엔 말이 없었다. 두 사람은 라벤더 향기와 빗소리 그리고 서로의 체온 안에 조용히 머물렀다. 창문에 맺힌 빗방울은 여전히 천천히 흘렀고 벽시계 초침 소리는 어두운 방 안에서 리듬처럼 반복되었다. 긴 하루의 끝, 그 밤은 그렇게 천천히 그러나 완전하게 깊어지고 있었다.